오늘 영상은 수능을 마친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저축과 대출을 주제로 내용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욱 선임심사역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능을 마친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저축과 대출을 주제로 내용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죠. 먼저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상품은 크게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종합통장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돈을 자유롭게 맡기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정기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약속한 기간 동안 맡기고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은 내가 가진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긴 후에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납입하고 분양권을 얻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에 비해 최대 연 4.5%의 높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 가능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에 맞춰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도 등으로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제도화하여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그 금융회사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금을 인출을 요청하는 뱅크런 현상을 막고 전체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주택, 청약, 저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돈 잘 빌리기.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대출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미래의 나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하지 않아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대출금리 비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사람은 5에서 6%대의 대출이자를 내지만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사람은 높게는 거의 1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혹은 각 금융회사의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생활비를 위한 대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바로 대학교 입학에 필요한 입학금, 등록금 등의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일종인데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일까요? 담보대출일까요?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지만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다음 학기에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여부는 신용점수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여러분들이 꼭 잘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납입 기간 및 상환 기간에 맞춰 기간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세부 정보들을 꼼꼼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학 학자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면 햇살론 뉴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햇살론 뉴스는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 지원 상품입니다. 햇살론 뉴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햇살론 뉴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 모으고 잘 빌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